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22 코리아 브러스컵 챔피언, 2023 코리아 바리스타 어워드 브루잉 위너 김승백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심입니다. 드디어 라이브를 좀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안스타 채널처럼 뭔가 이렇게 짜임새가 막 엄청 뚜렷하거나 그러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오늘 라이브가 약간 날것에 되게 가까운 형태로 이제 진행이 돼요. 네, 하지만 이제 용챔은 챔피언이고 또 커피를 전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어떤 채널보다도 전문성이 돋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문성으로 밀고 가려고 합니다. 그쵸, 용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컨텐츠에 되게 집중해서 할 거고, 근데 그래도 이제 김승백 바리스타가 첫 화 출연이니만큼 이제 김승백 바리스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조금 얘기도 좀 나눠보고, 그다음에 케맥스 관련 이제 노하우도 한번 들어보고, 뭐 케맥스 관련 에피소드도 좀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사실 제 채널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레시피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오늘 레시피도 오늘 많이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완전 용챔이 객한 거죠. 그렇죠. 네. 거의 뭐 제 채널에서 최초 공개라고 하시던데. 그렇죠. 지금까지 제 케맥스로 우리나라 챔피언이 되고 나서 케맥스를 다루는 방송이 되게 많았지만 용챔 채널에서 다루는 요 느낌의 이 레시피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다루기 좋은 레시피가 아닐까 싶은 마음에 레시피를 만들어 봤으니까 끝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 타이틀이 이제 케맥스는 꽃병이 아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케맥스를 꽃병으로만 써본 사람이라서 아니 이게 되게 문제가 있는 게 그래도 정용용 하면 우리나라 브루어스컵에서 이름 좀 알려졌는데 브루잉을 좀 하는데 브루잉을 하는 정용용마저 꽃병으로 쓰면 이거는 진짜 되게 문제가 있다. 내가 이걸 해석을 하면 정용용도 케맥스 레시피를 잘 모른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케맥스 좀 쓰기 어렵잖아요. 케맥스요? 케맥스가 사실 이제 정보가 엄청 많지 않은 거죠. 사실 김승백 바리스타가 이렇게 케맥스 좋다, 케맥스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사용법이 이렇게 알려진 것일 뿐이지 그전에는 사실 뭐 케맥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긴 했지만 막 뭔가 정보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어렵게 만든 드리퍼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로고 자체가 막 그렇게 많은 걸 고민하고 내리게끔 이렇게 설계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왜 꽃병으로 쓰셨습니까? 예, 보시다시피 이 디자인이 근데 추출 도구로서의 디자인으로만 보면 케맥스가 진짜 디자인이 되게 좋아요. 그쵸. 근데 이제 들꽃 꽃을 이렇게 꽂아야 될 것만 같은 요런 비주얼인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용챔이 말을 했지만 케맥스가 가장 일반인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디자인 때문이에요. 이 디자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디자인으로 어필이 되고 있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1941년에 만들었는데 디자인만 좋아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케맥스가 계속 사람들에게 말이 되어 온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 좋은 점은 누구나 알면은 이걸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그래서 개탄 거예요. 그렇지. 못 탔다고요? 완전 개탄 거예요. 케맥스 사용하실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으신지. 여러분 케맥스는요 진짜 맛있게 드시려면 침지를 이용해야 돼요. 뭐를 이용한다고요? 자, 케맥스를 이용할 때는 이 침지를 잘 사용해야 돼요. 이 침지를 잘 사용하고 침지를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케맥스에 적용하면 여러분들 정말 거의 대부분 누구나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케맥스. 이 케맥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실 때는 여러분 어떤 드리퍼든 그 드리퍼가 어떤 시대에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커피를 잘 내리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케맥스는 제가 되게 많이 설명했지만 1941년에 독일계 미국인 화학자 닥터 피터 슐럼몬 박사님이 만들었어요. 자, 화학자가 만들었는데, 자, 화학자가 만들었으니까 이 케맥스에는 이 화학적인 느낌,
이 과학에서 이 화학적인 느낌, 이런 메카닉이 약간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커피를 잘 내리기 위해서 만든 거다. 자, 그러니까 케맥스 전에는 이러한 드리퍼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자, 케맥스 이후에는 생길 수 있었겠지만 일단 케맥스 전에는 이러한 드리퍼가 없었을 것이다. 이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때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재료는 철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무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리 같은 것들은 전쟁 때 중요한 물건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는데 유리로 만든 케맥스 드리퍼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아요. 뭐냐면 자, 지금 보시는 게 포스터죠? 이 포스터가 뉴욕에 있는 그 모던 아트, 뉴욕 현대미술관에 당시에 걸렸던 포스터인데 보면 Useful Object in Wartime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전쟁 중에 유용한 이제 물건이라는 뜻인데 왜 그러냐면 이때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철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 케맥스가 유리 제품, 그러니까 전쟁에 별로 필요 없는 건데 가치 있는 제품으로 여겨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디자인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유용한 제품으로 선정이 되었고 근데 정말 여러분 디자인만 좋아서 유용했겠어요? 이게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유즈풀이잖아요. 유용한 거. 유용했던 이유는 커피를 맛있게 추출하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때는 스페셜티 커피가 있었을까요? 있긴 있어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페셜티 커피 협회는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졌는데 이제 시작이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예요. 자, 이게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스페셜티 커피가 시작이 됐지 전쟁통에 지금 스페셜티 커피 재배하고 뭐 유통시키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이때는 좋은 커피라고 하더라도 그저 로스팅이 잘 된 원두 커피였을 거고 당연히 그럴 거고 그런 원두 커피를 이 도구에 놓고 되게 막 별로 추출 기술도 없이 편안하고 물도 막 부어서 내렸는데 그때 커피가 너무 맛있게 나왔던 게 여러분 뭐예요? 케맥스인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디자인으로 꼽힌다. 왜 20세기 최고의 디자인인지 그 밑에 설명이 돼 있어요. 뭐냐면 일리노이 공대에서 현대 최고 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자, 여러분 일리노이 공대는 미국에 있는 건데 자, 일리노이 공대에서 디자인을? 공대에서 디자인을. 왜냐하면 자, 요거 약간 공격 들어올 줄 알았는데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용사가 공격하는 게 뻔한 거야. 이게 약간 공대 느낌이 있잖아. 전쟁통에 깨지지 않았을까요? 아닌 거지. 자, 공대에서 왜 최고의 디자인이었냐면 이 커피에 추출되는 메카닉이 꽤 과학적이기 때문에 우수하기 때문에 이 메카닉이 과학적인데 디자인도 좋으니까 이거는 최고의 상품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보면은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에 있고 코닝 유리박물관 이것도 뉴욕에 있어요. 스미소니언 협회, 요건 워싱턴에 있는데 미국의 되게 유명하고 저명하고 권위 있는 박물관 이런 협회 등에서 최고의 연구 보존품으로 케맥스를 계속 보관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요게 케맥스의 가치예요. 자, 여러분 디자인만 집중하면 안 되고 뭘 집중해야 된다고요? 기능에 집중해야 돼, 기능에. 자, 이 기능이라는 것은 자, 사람은 편한 대로 움직이게 돼 있죠. 그쵸? 빌 게이츠가 그랬잖아요. 게으름뱅이가 최고의 효율을 뽑아낸다고. 자, 내가 커피를 먹는데 정말 쉽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게 하고 심리적인 느낌도 잘 주는 도구가 케맥스이기 때문에 자, 지금 20세기를 이끌었던 미국에서 그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 케맥스의 가치예요. 김승백 바리스타가 알려주는 케맥스 레시피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여러분 잠깐 보면 자, 두 가지예요.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 자,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케맥스는 침질을 이용해. 이거 두 가지인데 뭐냐면 일체형 X자 구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일체형 X자 구조 그리고 두꺼운 전용 필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X자 구조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데 자, X자 구조가 왜 X자 구조냐면 여러분 이 케맥스가 X자 구조로 이점이 되게 많아요. 이점. 자, 보면 케맥스에 이 케맥스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X가 돼 있어요. 케맥스 모양이 X 모양이니까 케맥스를 현상하면 X가 나와 있죠. 이 X자 구조가 뭐가 좋냐면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 그럼 핸드블럼 또 사고 싶을 수도 있어. 이제 돈 좀 버니까 자, X자 구조가 뭐냐면 자, 케맥스는 일단 리브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리브가 뭐죠? 자, 리브를 타고 공기가 빠지고 추출 속도가 빨리 가속화되는 거죠. 자, 거기 하나밖에 없어서 일단 속도가 느린 건 맞는 거고 그건 다 뭐 삼척 동자도 아닌 건데 자, 리브가 없는 상태에서 자, 케맥스 필터가 밀착이 되고 추출이 되면 여기에 커피가 담기면서
여기 안에 있는 공기는 이쪽으로 빠지게 되죠. 자, 여기가 에어 채널이라는 이름까지 있어요. 자, 공기가 빠지게 되면서 케맥스 안에는 뭐만 남냐면 향기만 남아요. 자, 여러분 알겠지만 향기는요 되게 빨리 사라져요. 빨리 사라져. 여러분 향기도 성분이죠. 여러분 향수 뿌리면 그 성분이 공기 중에 뿌려지면서 우리가 향기를 맡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향기 성분을 바르면 그 향기 성분이 나한테 계속 뿜어져 나오니까 향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향기도 성분이란 말이죠. 그 향기 성분이 여기 안에 많이 담기는데 이게 왜 그렇다고요? 이게 X자 구조 때문에 그런 거야. 2차 세계대전 막 독일이 여러 나라 막 침범하고 있고 미국 막 방어하고 있고 일본은 진정 공습하고 있고 자 그런 때 향긋한 커피가 뭐였겠습니까? 자 보통은 접하기 좋은 어느 정도 강하게 볶아진 그런 커피겠죠. 자, 그런 커피여도 되게 향긋하게 담고 싶은 그 화학자, 커피를 좋아했던 그런 화학자 열망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심심치 않게 제가 케맥스로 막 커피 서비스를 하면 여러분 어떤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커피 내린 다음에 어떻게 해? 우리 블랙업 친구들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서버에서는 이제 느낄 수 없는 그 케맥스 향기만의 임팩트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케맥스만 줄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향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여러분 필터인데 이 필터 얘기를 안 하면 너무나 섭섭합니다. 자, 용챔이 너무 좋아서 하리오에 걸어서 쓸 정도로 되게 좋은 필터다. 자, 이 필터를 보면 일단 가격도 있죠. 얘가 장당 한 1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비싸요. 120원? 130원? 네, 할인할 때 여러분 빨리 사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필터를 보면 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라운드한 게 있고 이렇게 사각이 있는데 전 사각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저는 그 침지를 최대한 살려서 커피를 추출하기 때문에 그런 추출에서는 사각이 좋아요. 왜냐하면 접어서 빼기 좋거든요. 자, 사각을 사용하는데 이 필터를 보면 이 필터에 대한 설명이 인터넷에 보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되게 유명한 게 이 종이 성분이 좀 다르다 이인 거죠. 요즘 되게 라이트하게 볶는데 그 라이트하게 로스팅된 커피를 내리면 그 커피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다운 느낌 좀 적고 향긋하고 과일 같은 느낌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종이 맛에 가려지면 좋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요즘에 시바리스트 같은 필터가 생기고 주목받고 있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1941년부터 이런 필터를 생각을 한 거야. 자, 일단 뭐 그렇다고 케맥스가 뭐 종이 냄새가 안 난다 이건 아닌데 자, 필터링을 생각한 걸, 이 보완했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커피가 추출되면 이 필터 때문에 커피가 되게 깨끗해요. 우리가 뭐라 그러지? 세 글자로? 클린컵이 좋아, 클린컵. 자, 이 깨끗한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필터도 언제 만들어졌겠어요? 옛날에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이 필터의 극강의 성능을 보려면 뭘 내려봐야 돼요? 강볶은 커피를 내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여러분 뭐 칼리타, 뭐 하리오, 뭐 멜리타 뭐 비슷한 시대에 만들어진 거 물론 하리오는 나중에 만들었는데 뭐 융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때 있었던 뭐 프렌치 프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좀 더 가볼까요? 막 그거 있잖아. 뭐 재즈베 이브릭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로 그럼 먹다가 이거 먹어봐. 이걸로 먹으면 입이 미끄러질 정도로 굉장히 필터링 효과가 좋았다. 근데 지금 라이트 로스팅 커피를 내려도 필터링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챔피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항상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펴면은 이쪽은 두껍고 이쪽은 얇잖아요. 이쪽이 맞는지. 네네, 맞아요. 이쪽이 맞는지. 자, 좋습니다. 자, 내가 용챔이 이런 질문을 할 건 몰랐는데 진짜 몰라서 질문하는 거야? 아니요. 알고 질문하는 거지? 그치. 근데 진짜 몰랐던 눈빛인데? 헷갈려서. 아까 몰랐는데? 어떤 게 더 맞는 방향일까? 몰랐는데?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리브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자, 리브가 여기 있다 그랬죠? 자, 리브가 있는 데는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빠르겠죠. 그럼 빠른 부분하고 느린 부분이 편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추출 편차가 생기겠죠? 자, 추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리브가 있는 쪽은 두꺼워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다가 두꺼운 부분을 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추출 속도가 균일하겠죠. 자, 보통 여러분 어떤 도구든 실패하는 이유는 균일한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똑같이 15g 원두를 쓰면 이 15g을 맛있게 내리려면 모든 입자에서 거의 성분이 고르게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데는 과다 추출, 어떤 데는 과소 추출을 일부러 의도하거나 이걸로 가야 되는데
자, 요거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되게 커피를 테크니컬하게 잘 내려도 좋은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 케메트를 사용하실 때는 이따가 4번 보여드릴 건데, 자, 요쪽, 이 리브 쪽으로 두꺼운 데를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건 요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일단은 뭐 예전에 이제 다크로스팅을 분명히 이제 내려서 먹었을 때 그쵸. 극강의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케맥스를 많이 썼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네. 그래도 케맥스를 쓰지 않는 경향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라이트 로스팅 된 커피들이 많아지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물 빠짐이 결국에는 네네. 필터링이 우수하다라는 거, 네네. 물 빠짐도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 네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네. 그 느려진 거를 어떻게 좀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지 그거는 이제, 하는지. 자, 제가 아까 여러분, 케맥스는 뭘 이용하는 거라 그랬죠? 침지를 이용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레시피를 설계할 때, 자,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 침지를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다크 로스팅으로 갈수록 침지를 더 많이 이용하면 돼요. 라이트 로스팅으로 갈수록 침지를 적게 이용하면 돼요. 자, 우리가 물을 붓는 걸 그래프로 그린다면, 자, 용챔도 그렇겠지만, 물을 부을 때 초반에 보통 물을 많이 붓죠? 자, 요 침지되는 것도 무게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초반에 좀 많은 물을 부어주고, 후반에 적은 물을 부어주면, 물의 수위가 점점 내려가면서 추출의 밸런스가 맞게 되는데, 다크 로스팅을 조금 더 높이 올리고요, 라이트 로스팅을 조금 더 낮게 올리도록 레시피를 조절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추출의 방향이에요. 방향. 자, 제가 여러분 되게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면서 뭐 어떤 브루잉 강의라든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도구 하나를 잘 내릴라 그래도 추출의 방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케맥스를 내가 잘 내리고 싶다면 나는 케맥스로 어떤 커피를 만들고 싶은가를 딱 생각을 하고 추출의 방향, 추출의 목적, 추출의 의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적성과 의도를 뛸 때 요 3컵짜리와 6컵짜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거란 말이죠. 각각의 어떤 똑같이 나오는지 저는 안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띌 때 3컵이 좋고 6컵이 좋은지 자, 좋습니다. 답은 너무나 간단하죠? 내가 좋은 거 쓰면 돼요. So simple.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 쓰면서 알아가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연애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하고 만나요? 진짜 생각하고 만난 거 아니죠? 만나다 보니까 좋아서 계속 좋으면 계속 만나고 안 좋으면 또 사람 사이에 헤어질 수도 있고, 이게 브루잉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구가 내가 이게 썼는데 이거 계속 좋으면 좋은 거고, 썼는데 좀 바꾸고 싶으면 바꾼 거지. 입문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거죠. 저는 브루잉을 알려줄 때 여성분들한테는 작은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남성분들한테는 큰 거를 권해드려요. 자, 여기 나누는 게 남성분이 작은 걸 써도 돼요. 저는 수년 동안 썼으니까 여성분이 큰 걸 써도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여러분 브루잉은 결국 뭐가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근데 여러분 물을 부을 때 반경이 넓으면 더 힘들어요. 반경이 좁으면 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반경이 좁은 게 더 이로워요. 남성분들은 이거 써도 되는데 반경이 넓은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낫죠. 근데 바꿔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만 나한테 굳이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해준다. 케맥스는 앞으로 뭘 더 개선하면 뭐 더 잘 될 것 같다. 아니면 케맥스가 앞으로도 좀 이렇게 더 잘 되려면 내가 그냥 더 많이 알리는 수밖에 없겠다. 좀 바라보는 미래 같은 게 있는지.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사실 이것은 잘 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케맥스는 1941년, 요건 다 외웠겠다. 그쵸, 여러분? 1941년부터 지금까지 사랑을 받아왔는데, 그 케맥스가 지금까지 사랑을 받아오면서 크게 개선한 건 별로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케맥스의 가치는 클래식에 있다고 봐요. 자,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클래식 음악은 계속 있죠.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도 케맥스가 추출해주는 그 깊고 부드러운 느낌은 대체되기 어렵고, 그리고 케맥스는요 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드리퍼 되게 좋은 거 많죠. 근데 그 드리퍼들은 서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서사라는 것은 이런 거 있잖아요. 역사적인 거. 이건 1941년에 2차 세계대전에서 나왔고, 이 세계대전에서, 그때는 철이 유용한 거였는데 유리지만 유용한 제품으로 각종 박물관에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고, 이렇게 계속 계승되어 오고 있다. 이 부분들을 케맥스가 놓치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맥스가 고유의 가치를 잃지 않고 계속 깊고 부드러운 커피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